바로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시장의 무법지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킨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양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예요. 환율입니다. 그죠? 네, 환율. 야, 그죠? 환율이 지금 오늘 얼마였어요, 여러분? 1,544원이었습니다. 환율이 1,544원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자, 우리가 과거에 1,500원을 넘어갔을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냐? IMF입니다. 97년도, 98년도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IMF 위기 때, 이 위기 때 환율이 막 1,96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96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냐? 두 번째가 2008년, 2009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모지기 사태,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 이때 1,597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때 외국인들 자금 이탈은 뭐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초강달러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544원이 됐어요. 1,544원. 그래서 어제 1,530원을 돌파하고 오늘 1,540원을 돌파했죠. 어제도 이제 장중에 1,540원을 잠깐 뛰어났는데 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투매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환차손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은 그래요. 환율 문제는 너무나도 문제다라고 제가 작년에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때 환율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좀 과감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율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죠? 국민연금 갑자기 투입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요.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환율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럼 유동성을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연기금, 국민연금 그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좀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우리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세금 낸 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결국에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있어요. 물론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100%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9월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시중에 우리나라 우리가 원화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싹 긴축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긴축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원달러 이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디에 안 좋아요? 증시에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나서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아직까지 별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1,530원으로 뛰어버렸어요.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1,540원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환율적인 부분이 또 있으면서 결국에 외국인들의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는 이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서 외국인들이 팔고 계속 판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우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려입니까? 우려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국인들 이 비중이 보통 한 50, 49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48, 47.8 이렇게 좀 밀었어요. 근데 원래 이 특성이 48에서 밀어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 올리고 이런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전에 삼성전자 좀 밀렸긴 했지만 프로그램 매매도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신다면 과연 이게 펀더멘탈의 문제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자, 코스피예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가 이제 우리 이데일리 측에 빨리 보내드려야 돼서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3.69% 돼 있는데 오늘 이제 마이너스 5% 이상으로 빠졌죠, 그죠?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 이상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예. 자,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 5월 이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28%가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6년도에 코스피가 무려 9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압도적이에요, 그냥.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빨리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깊이 한 번 조정 올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투매하고 막 으아 하면서 패닉셀하고 우아 하면서 막 다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우상향을 하죠. 증시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모르겠습니다. 약간 폭락을 해라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증시는요. 항상 외국 증시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항상 조정이 오고 조정이 오고 조정이 오고 조정이 오고 계속 이렇게 가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갔다가 2,000포인트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2,000포인트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급 가속을 시킨 거예요. 가파르게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한번 쉬어줘야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 이게요. 증시는요. 한 번 조정을 와주고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증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왜 얘기하냐면 성장주에서 대형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로 자금을 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변동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주식이 증시가 망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금리가 인상이 될 때도 금리 인상을 시켰을 때도 증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문제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하느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뭐냐면 변동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의 문제예요. 예.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게 여태까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진 게 없어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서 빠졌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해서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했다가 좀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투매다, 뭐 온갖 댓글창 이런 거 보면 막 엄청나게 막 마치 막 그렇죠. 아니요. 그런 데다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 뭐냐. 지금 증시에서 내가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이 종목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돈 잘 버는 회사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라고 대답하죠. 그죠? 맞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답답한 겁니다. 다른 말 이렇게 언론 보도들 보게 되면 밑에 막 댓글들 보시잖아요. 그냥 아예 뭐 나라 어떻게 되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펀더멘탈. 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만큼 돈 버는 회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돈 버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러한 꼭 노이즈가 발생하고 급락이 나올 때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스피도 결국에는 움직입니다. 조정 줘야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정 한번 주고 올라가죠. 그럼 지금도 또 조정 구간이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우상향합니다. 역사적으로 증시가 급락이 나왔던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이 정도죠.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뭡니까? 코스닥이죠.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피는 사실 저는 사실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 코스닥의 1050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지 라인이다. 이거를 제가 그 마켓 위너에서도 1050포인트 여기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050포인트 지지받지 못하고 깨져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요, 어제. 어제 좀 급등했죠. 어제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요, 어제 그 마켓 위너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화끈하게 올라갔어야 돼요. 어제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이 1050포인트를 뚫어서 화끈하게 올라갔어야 돼요. 수급 확 붙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불안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왜? 이게 어제 1049.6포인트까지만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50포인트를 못 깼어요. 윗꼬리 달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다?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이에요, 여기가. 그죠? 근데 오늘 993까지 밀려났어요. 그죠? 그리고 말아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마이너스 3.2지만 얘도 빠졌다.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4%대로 빠진 겁니다. 후반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문제라는 게 지금은.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에 뭐가 있어요? 국민성장펀드도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10월에 뭐가 있어요? 코스닥 승강제도 있죠. 예, 10월에 코스닥 승강제도 있고 국민성장펀드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연기금은 다 찼어요.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초과가 됐어요. 초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이거 두 개 믿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다가 그가 무조건 상폐시키고 실적 나와야 되고 실적 안 나오는 거 빨리빨리 갈아엎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코스닥 좀 더 지켜볼 요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건 결국에 뭐다? 반도체가 가장 먼저 튀어오릅니다.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코스닥 소부장에서도 장비 쪽이 갑자기 막 그렇게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죽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따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